네, 안녕하세요. 14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2절 이제 R 기초를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죠? 처음에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 좀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 이런 스크립트나 프로그래밍으로서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경험적으로 경험해 본다라는 데 의미를 이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까지 했던 것이 이제 리스트와 뭐 요인, 팩터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주가 되는 것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표 모양의 형태의 데이터 있죠. 표 형태의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다루느냐를 이제 8.2절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필터링하거나, 그죠? 검색 필터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도 우리 자동 필터, 고급 필터 이렇게 해서 있었죠, 그죠? 지금 이제 R로 한다는 것은 이제 그 인수로 어떤 이제 스크립트 내에 지정된 어떻게 지정하면 필터링이 된다라는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먼저 이제 외부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보자. 우리 엑셀에서도 데이터 임포트 기능이 있었죠. 가져오기 있었습니다. 거기도 보면 뭐 텍스트, CSV, 콤마 세퍼레이트 파일, 그죠? 그리고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그 액세스 DB에서도 가져올 수 있었죠. 자, 물론 R에서도 모두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일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결과는 나오는 결과는 보통 데이터 프레임, 좀 이따가 배울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이제 가져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리드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가져오는데요. 자, 테이블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테이블, 표, 이거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는 것은 이렇게 리드 테이블하고 파일 경로를 주면 됩니다. 파일 경로 주고, 그다음에 첫 번째 행에 헤더 파일이 있으면 true고, 그렇지 않으면 false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eparate 공백이면, 자, 그죠? 구분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백이다 하기 위해서는 공백 이렇게 주면 되고요. 콤마면 콤마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본 데이터를 한번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블랭크.점 텍스트를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죠? 블랭크.점 텍스트 말고요. 자, 호프.점 텍스트를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자, 호프.점 텍스트가 이제 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프.점 텍스트가, 그죠? 헤더가 있고, 그죠? 아이디고, 아이돌, 다 메리, 결혼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죠? 그럼 이 데이터를 이제 읽어드리기 위해서는 공백으로 다 구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자를 헤더는 그렇죠. 헤더는 false, 헤더는 읽어드리지 않겠다 하고, separate는 공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행을 해보면요, 컨트롤 엔터에서 자, 호프를 에코 해보면 첫 번째 데이터, 그죠? 이 ID 헤더 파일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헤더도 들어가 있죠, 그죠? ID 아이돌이라는 이 칼럼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true로 해줘야 맞겠죠, 그죠? 자, true로 해서 이렇게 실행해 보면, 그죠? 칼럼 이름이 아까는 ID 아이돌 메일이라는 이것도 하나의 레코드로서 들어갔었는데 칼럼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추루로 밑에 추루로 이렇게 실행해 봐야 되는 예가 나온 거고요. 자, 우리 책에 나오는 거. 자, 텍스트인데 이제 여기서 텍스트 파일 book.txt book.txt를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미리인데요. 자, book.txt. 자, 이게 한글이 깨져서 나오죠, 여러분. 깨져서 나오면 제가 기본 우리 첫 시간에 옵션으로 이제 UTF-8로 하라 했는데 옵션을 이제 깨져서 나오면 CP949 시스템 디폴트 인코딩으로 여시면 바로 이제 깨지지 않고 바로 보입니다. 자, 이제 book.txt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까 이제 hope.txt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바로 이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로 되어 있죠, 그죠? 콤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뿍 해보면 뿍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콘솔 창에서 우리 이 뿍이나 아까 호프가 어떤 자료형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뿍, 자, 호프도 마찬가지고요. 뿍스 해서 클래스에 보면 데이터 점프레임이다. 자료형이 데이터 점프레임이다 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은 리스트와 그죠? 벡터 리스트 뭐 이런 자료형이었고, 대부분 우리 R에서 쓰는 것은 데이터 점프레임입니다. 자, 이거는 좀 이따가 우리 다루는 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우리 콤마 세퍼레이트 파일도 우리가 이제 다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데스리가의 콤마 세퍼레이트 파일을 이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콤마 세퍼레이트는 보통 엑셀에서 열리겠죠. 그죠? 콤마 세퍼레이트 분데스리가. 자, 텍스트 파일로도 열 수 있습니다만은, 그죠? 그 노트패드에서도 콤마 형태로 열립니다. 열리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칼럼 이름 들어갔고요. 콤마 세퍼레이트 형식으로 쭉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자,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읽어 드려 보도록 해요. 똑같습니다. 방금 똑같은데요. 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할하면 바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데이터가 이제 위에 샘플 보통 그죠? 20개가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엑셀 파일도 이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데요. 엑셀 파일을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 리드 엑셀이라는 패키지, 즉 이 R의 장점은 뭐냐면 여러 커뮤니티에서 무료로 그런 그 기능을 구현해 놓은 것, 프로그램 덩어리가, 스크립트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걸 패키지라 그럽니다. 보통 무료로 제공되는데요. 유료도 있습니다만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리드 엑셀 이라는 패키지를 인스톨 해주고, 그 인스톨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스톨 패키지 해주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인스톨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죠? 저는 이미 이제 인스톨 해놨기 때문에 그 이제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여러분들 이제 인스톨하면 바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인스톨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쭉 인스톨 진행 프로그레스 바가 쭉 나옵니다. 기다렸다가 다 인스톨이 되면 라이브러리즈를 이제 메모리에 올려줍니다. 라이브러리즈. 그러니까 다른 패키지를 쓰기 위해서는 이런 인스톨이 안 돼 있으면 처음 한번 인스톨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쓸 때는 라이브러리즈 함수를 사용해서 메모리에 로딩을 해줍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리드 엑셀이라는 함수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리드 엑셀 콜론에 리드 엑셀이라는 함수. 이렇게 실행하면 여기도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형태가 나옵니다. 그런데 얘는 이제 이렇게 실행해 보면 자, time to 하면 데이터 프레임인데 데이터 프레임 앞에 테이블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테이블 그리고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원 값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이 확장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읽어드렸는데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8.1절에서 하지 않았던 이제 자료형의 어레이가 있고요. 자, 어레이, 배열, 그죠?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은 여기에 자, 그죠? 이렇게 하면 뭐죠? 이거는 벡터거죠.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 값이고 S1은 스칼라 값이죠. 자, 복습상을 이렇게 하게 되면 벡터죠. 벡터 1에서부터 10까지다. 아니면 컬렉션 함수를 C 함수를 사용해서 만들거나 이렇게 C 함수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또는 이제 콜론 연산자를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자, 매트릭스 행렬입니다. 행렬. 자, 이게 행렬과 이제 어레이 우리가 배우지 않았는데요. 매트릭스는 이제 우리 그 2차원, 3차원 여러분 행렬 있죠. 행렬 자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ML 이렇게 만들면요. 그죠? 자, 저 M1 매트릭스 M1입니다. 자, M1은 이렇게 클릭해 보면 이렇게 행렬 형태로
데이터 뷰어에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자, M1. 자, 그리고 자, 매트릭스라는 함수로 자, 1에서 4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2행 2열짜리로 만들어라 이 말이죠. 그러면 1, 2, 3, 4라는 리스트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걸 이제 2행 2열로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 행렬은 이제 그 우리 3차원, 3차원, 4차원까지 이렇게 뭐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n 로컬 행렬밖에 없죠. 근데 어레이는 이제 디멘전을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디멘전 2행 그러니까 요 디멘전이 이 팩터가 2 by 2 by 2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3차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 2, 3, 4, 8까지를 3차원 행렬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A1이 어레이. 지금 여기서 방금 만들어 놓은 어레이라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1, 2, 1, 2 이것이 이제 전체 이제 3차원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3차원 데이터로. 자, 이제 수학적인 그런 그 데이터를 풀이할 때는 이제 보통 저희 어레이라는 자료형을 많이 쓰고요. 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렬에 이제 아까 우리 앞쪽에서 파일을 열었을 때 나오는 그죠? 북스 데이터를 이렇게 열어보면요. 북스가 이제 이게 표 형태죠.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그럼 ID 칼럼을 가지고 있고 각각마다 레코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는 파일에서 읽어드린 거고 내가 직접 만든다 그러면 칼럼 그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은 거기에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는 뭐 나이 데이터베이스다. 그럼 아이디는 1, 2, 3 이렇게 만들어지고 1의 나이는 20이고 2의 나이는 30이고 3의 나이는 40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데이터 프레임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거나요.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우리 리스트는 우리 지난 8.1절에서 했습니다. 다 이제 어떤 자료이든 다 넣을 수 있는 형태죠. 섞어서 넣을 수 있는 형태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이렇게 아까 방금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 데이터들을 자 벡터도 만들고 이렇게 다 만들었단 말이죠. 이렇게 만들어서 리절트를 했다. 그럼 두 번째 요소가 뭐죠? 리절트 두 번째 리절트가 이제 리스트인데 v1이죠. 벡터 값이죠. 벡터 값이 나오고요. 그럼 두 번째에서 그 또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표현하거나요. 이렇게 표현하거나 두 번째 데이터의 리스트에서 그 뭐 두 개 겹겹이 이렇게 이제 두 개 섞어서 써도 됩니다만은 자 참조하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참조하는 법. 그죠? 괄호 하나를 써도 되고요. 자 어레이 아까 이제 했던 1에서 3까지 배열인데 자 2행 4열이다. 그럼 1에서 3인데 이제 그 데이터가 그죠? 모자라죠, 그죠? 데이터가 모자랍니다. 모자라면 계속 반복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3이 2행 4열짜리 만들기 위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레이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 그러니까 열 우선으로 만들어집니다. 1, 2, 3, 1, 2, 3, 1, 2 뭐 이렇게 계속 이제 데이터가 모자라면 반복해서 열 우선으로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럼 이 어레이를 참조하는 방법은 행과 열을 주면 됩니다. 그럼 1행 아까 이제 ARR이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럼 1행 1, 3, 2, 1 1행을 참조하고 싶다. 또는 1열을 참조하고 싶다. 1, 2를 참조한다. 그럼 이렇게 참조하는 법은 어떻게 하느냐? 꺽쇠 괄호를 쓰는데요. 콤마와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번호는 1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콤마에서 생략했습니다. 그러면 1행 이거 열은 모두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게 1행을 가져오라는 의미가 되겠죠. ARR에서 1행. 그죠? 그래서 ARR 1행 1열의 값은 뭐냐? 원소 우리 그 행렬을 좌표를 줄 때처럼 똑같이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죠? 2열을 출력해라. 2열을 가져와라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매트릭스는 아까 연습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보는데 1에서 10이다. 매트릭스는 이제 그죠? 2차원 행렬을 만들 때 그죠? 쓰는 것이 매트릭스죠. 그래서 이번 템포 로 값을 3개 줬다. 그러면죠. 행을 3개 줘라. 그럼 나머지 열은 정해지죠. 12개의 자료단 말이에요. 그럼 3, 4, 12 열은 4개로 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지고 열우선으로 채워진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서 쭉 채워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를 쓰는 것보다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주로 많이 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데요. 그 데이터 프레임을 보통 아까 우리 파일에서 읽어드리거나 하면 대부분 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미리 이제 우리 데이터 프레임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다이아몬드라는 그 샘플 데이터가 있는데요. 자, 다이아몬드라는 샘플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자, 교재로는 지금 359페이지로 이제 넘어간 것입니다.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간단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모양을 이렇게 어떤 칼럼 각각의 이제 그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 표, 엑셀의 표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죠. 그럼 그 이제 그 샘플 미리 만들어 놓은 샘플을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다이아몬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다이아몬드라는 샘플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ggplot2라는 패키지를 이제 우리 인스톨했어야 됩니다. 저는 미리 인스톨 해놨습니다. 여러분 실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스톨해서요.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이렇게 돌려봅니다. 그럼 이 그 저 다이아몬드에 대한 이제 여기서 이제 메모리에 라이브러리 ggplot2 이렇게 하게 되면 다이아몬드라는 데이터를 미리 이제 메모리에 로딩해 놓습니다. 그죠? 자, 이걸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서 데이터 다이아몬드 하게 되면, 그죠? 다이아몬드라는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한번 찍어 보면요, 이게 이 다이아몬드의 품질에 대해서 쭉 나온 게 있습니다. 칼라부터 해서 컷도 이제 커팅의 정도에 따라서, 그죠? 0.23 카렛이고 얘는, 그다음에 컷은 아이디얼하다, 보통이다 이 말이죠, 그죠? 칼라는 에메랄드 형태고, 뭐 이렇게 클래리티, 뭐 투명도, 그다음에 뭐 뎁스, 뭐 등등 이런 이제 또 가격, 이런 이제 그 기본 데이터를 이제 여기 다이아몬드에 이제 넣어놨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려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기본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표 형태로 이제 테이블과 테이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클래스 형태의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실제 쓰는 거는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를 이제 쓰게 됩니다. 이 부가적인 그런 정보들입니다. 부가적인 정보다. 그래서 미리 이제 우리 이제 9.1절까지 자, 이 시각화는 이 아랫부분에 나오는 거는 우리 9.1절에서 이제 시각화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 그 데이터 프레임의 행렬을 추출하고 하는 방법은 어떻게 추출하느냐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아몬드 360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다이아몬드 데이터를 한번 이제 아까 직접 여기 시각 클릭해서 시각화 도구에서 그냥 데이터 뷰어에서 이제 본 것이고요. RStudi오에서 그럼 이제 우리가 직접 데이터를 로 콘솔에서 보는 방법은 데이터를 확인할 보통 헤드 또는 테일이라는 그 함수를 사용합니다. 보통 헤드 하게 되면요, 6개 이런 앞쪽에 그죠? 나오는 데이터를 6개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얘 데이터는요, 그 티블이다, TBL, 티블 데이터인데요, 티블 테이블과 데이터 프레임을 같이 엮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카렛, 컷, 칼라 아까 보였던 그게 다 있죠, 그죠? 54,000개 정도의 지금 다이아몬드 정보가 지금 여기 다이아몬드라는 데이터에 티블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티블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앞쪽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테일 하게 되면 뒤쪽에 54,000여 개에서 뒤쪽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이아몬드 이렇게 하면요, 이제 뒤쪽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를 이제 참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을 추출하는 것은 우리 아까 어레이나 매트릭스에 참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덱스를 쓰는 방법이죠. 꺽쇠 갈로 해서요, 콤마 해서 이렇게 적으면 열, 1열만 보자 하면 1열. 1열이 뭐죠? 얘죠. 캐럿이죠. 캐럿. 자, 캐럿 데이터만 쭉 뽑아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에 10개만 이제 샘플 데이터 보이는 거. 약 53,000개, 거의 54,000개의 로우 값을 가져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여기서 다이아몬드 해서 열만
추출하거나 하나의 행만 추출하면 벡터 형태입니다. 이 자료가 벡터단 말이에요. 벡터 형태인데 벡터 형태가 아니라 이 추출했을 때 드랍 폴스라는 걸 옵션을 줌으로써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가 이거는 벡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데이터는 그대로 똑같이 보여도 데이터 프레임 형태를 유지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을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컬렉션을 주면 되죠. 컬렉션. 저 벡터죠, 이게. 그죠? 벡터 값을 1, 3, 4 칼럼 이름을 줍니다. 주면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보죠. 그럼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데이터를 가져와라.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열을 지정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데이터가 이제 362페이지에 맨 위쪽에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시퀀스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직접 주거나요. 시퀀스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인자로 from 1, 2 자, 첫 번째 열부터 2 n 칼 다이아몬드 하게 되면 이제 다이아몬드의 칼럼 수가 나옵니다. 그죠? n 칼 10개의 베리어블 수가 있다. 그죠? 칼럼은 10이라고 나올 겁니다. 1부터 10까지 말이죠. 1부터 10까지. 자, 바이 값은 2식 그죠? 등차 값은 2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2식 하면 1, 3, 5, 7 이렇게 나오죠. 홀수 번째 칼럼을 가져와라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홀수 번째 칼럼을 가져와라. 이제 이렇게 홀수 번째 칼럼죠. 다음에 이제 칼럼 이름으로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XYZ 값 칼럼 이름을 가져와라.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이 칼럼별로 이렇게 재단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죠? 또는 밑에도 나오는 이제 행별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 이제 필터링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필터링 하기 위해서는 우리 364페이지에 나오는 substring, 그 그랩이나 그랩 함수나 substring을 이제 사용하면 우리가 이제 엑셀에서 했던 그런 필터링을 이제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랩 함수가 좀 이제 어려운 함수입니다. 근데 그랩은 우리 공통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에서는 많이 쓰는 그런 이제 함수 형태입니다. 다른 형태, 이름은 다르더라도 하여튼 그래핑한다, 그랩, 필터링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 사용법은 이 첫 번째 인자로 이제 어떤 패턴 값들을 이렇게 주는 거죠. 패턴 값을 줘서,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의미는 뭐냐면 칼럼 네임스 다이아몬드에서, 그죠? 다이아몬드에서 그럼 칼럼 다이아몬드의 칼럼 이름들을 쭉 가져온다는 거죠. 아까 뭐 캐럿부터 해가지고, 그죠? 칼라 뭐 등등 쭉 10개의 칼럼 이름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 거기서 A라는 것을 패턴, 자, A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죠? A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가져와라. 그래서 value가 true면요, 이 이제 벡터의 값을 이걸 만족하는 벡터 값을 반환하고 false를 하게 되면요, 인덱스 값을 가져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이 true 해서 한번 실행해 볼까요? true 해서 하게 되면 칼럼 이름을 A가 포함된 게 뭐 있습니까? 이게 carrot A, clarity A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핑해서 이제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럼 values를 false로 하게 되면 false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false를 하게 되면 인덱스가 나온다고 하는데 인덱스가 형태로 나오지 않고 있네요. 자, 이거는 좀 네, values가 그대로 모두 다 출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value 형태 우리 보는 것은 value를 뭐 추출하는 거니까요. 자, false value 값은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저 좀 뭐 책 교재 내용과 좀 다르네요. 네? 좀 다릅니다.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제 values 해도 true value true false 해도 인덱스 값이 안 나오고 똑같은 데이터가 나오네요. 자, substring 함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substring은 문자 중에 이제 일부 substring 문자 중에서 일부를 substring 한다는 게 이제 잘라내서 가져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부의 문자를 추출하고 추출된 문장이 뭐 특정한 문자인지 비교해서 특정한 열을 이제 추출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ubstring의 첫 번째 데이터가 칼럼 네임즈 뭐 데이터가 올 수 다이아몬드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스타트는 추출할 문자의 첫 번째 문자 위치를 지정해 주고요. 스탑은 이제 추출할 문자의 마지막 위치를 정수로 지정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스타트 스탑해서 첫 번째 칼럼 이름에서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개를 잘라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름을 이렇게 이제 서브스트링 하게 되면 문자를 자른다 이 말이죠. 자른다. 지금 서브스트링 하는데 이제 칼럼 네임스 스타트 스탑 하는데요. 이퀄 CO 죠. CO하고 똑같으냐? 똑같은 칼럼들을 모두 이제 행렬, 여기는 행을 모두 가져오라는 것이고, 거기 해당되는 즉 CO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칼럼 이름만 가져와라. CO로 시작되는 칼럼 이름의 데이터를 모두 가져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CO가 여기 CO가 이제 CO 칼라죠. 칼라고 여기서 이제 그럼 칼라의 전체 서브스트링이 칼라가 되는 것은 첫 번째 인자는 아니기는 false, true. 그죠? 그러니까 true, false 값을 이제 리턴해 줍니다. 자, 컷이 굿인 것만 자, 데이터 프레임에 열 값을 가져오는 방법은 또 달러를 이렇게 많이 씁니다. 달러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콤마 이런 표현보다는요. 달러 표현을 데이터 다이아몬드의 칼럼 이런 컷입니다. 컷이 굿인 것을 모두 여기는 이제 열도 모두 포함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 레코드를 가져와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현실에서 우리 예전에 엑셀에서 봤던 자동 필터 기능이 되겠죠. 이렇게 굿을 가져와라. 굿만 가져온 겁니다. 여기서는 프라이스가 10,000 이상인 것을 가져와라. 그죠? 자, 그럼 고급 필터 기능으로서 이제 여기 and or와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컷이 굿이고 프라이스가 10,000 이상인 것을 찾아와라는 것이 이제 여기 이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또는 이건 and고요. 또는 연산자 우리 8.1절에서 했을 또는 이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굿인 것에서 칼럼은 XYZ만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고급 필터 할 때도 칼럼 이름 딱 지정하는 게 있었죠. 그 칼럼 특정 칼럼만 가져와라 할 때 사용되는 이제 고급 필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365페이지 6페이지까지 그러니까 이 기능이 이제 우리 보통 엑셀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흔하게 자주 쓰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죠? 행과 열 추출하기까지 해서 이제 367페이지까지 설명이 된 것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소팅하는 기능도 있죠. 엑셀에서 소팅하는 거. 자, 이렇게 벡터가 있다. 벡터를 했으면 소팅하기 위해서는 sort 이렇게 이제 내장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sort age 하게 되면 기본 오름순으로 저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죠? 자, age부터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데이터 그죠? age 벡터를 만들고 그럼 sort age 하게 되면 이제 sorting 오름순입니다. 이렇게 하면 true 하게 되면 descending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order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이 순서 몇 번째 40은 몇 등이고 32는 몇 등이냐 등수구하는 게 되겠죠. 등수구하는 형태를 우리가 오더 함수를 사용해서 먼저 그러면 우리 다이아몬드 자 교재 이제 369페이지 나오는 프라이스 다이아몬드 프라이스 기준으로요. 프라이스 기준으로 해서 컷 기준으로 먼저 이제 정렬을 할 때도 기준이 두 개 기준을 이제 줘서 정렬해 보자 얘기죠. 우리 엑셀의 정렬도 두 가지 기준을 세 가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죠. 그죠? 정렬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래서 첫 번째 다이아몬드에서요. 다이아몬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그죠? 그래서 order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그죠? order해서 다이아몬드의 달러의 컷으로 첫 번째 기준으로 정렬하고 다이아몬드의 프라이스 두 번째 기준 프라이스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라. order 함수를 사용했어요. 자, 여기는 갈로가 가게 됩니다. 함수니까요. order 함수니까 정렬을 해라. 해서 모든 행과 열을 가져와라.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오더 컷 기준으로 먼저 정렬을 쭉, 그렇죠? 오름순으로 정렬하고, 아마 데이터가 이제 자, 이 기준으로 다 정렬을 했을 겁니다. 페어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 내부에서는 프라이스 기준으로 프라이스 값으로 이렇게 정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오름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369페이지 보면 오더 다이아몬드 X 기준으로 하고요. 변수 앞에 내림순으로 하려면 또 이렇게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면 내림순이 됩니다. 그죠? 또 저 디센딩을 true, false 이렇게 줄 필요 없이 오더 함수 앞에다가 오더 함수를 사용해서 그 오더, 자, 이 기준 오더 하게 되면 그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숫자에 칼럼 이름, 행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행열 이렇게 해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오더는 등수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오더에 따라서 1등부터 쭉 나오겠죠. 숫자가 53,930등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오더 하는데 오더 인자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거는 이제 오름순 정렬이 된다라는 거죠. 내림순 정렬이 되는 거죠. 프라이스 이렇게 쭉 내림순 정렬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이 이제 369페이지고요. 36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이제 set order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그 교재에 있는 내용만 뭐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되는데 그 이제 data.table이라는 패키지가 유용한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죠? 인스톨 하고요. 그러니까 이 data.table을 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할 때 이제 유용하게 쓰는 이제 그 패키지가 되는데요. 360배 아래쪽에 나오는 것처럼 오더 다이아몬드 컷과 컬러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하면요, 실행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건 뭐냐면 컷과 컬러 변수가 팩터 형태, 팩터 요인이다. 요인은 문자열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럼 페어, 굿, 뭐 아이디얼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컷 형태가 문자열이 아니라 우리 혈액형도 A, B 뭐 혈액형으로 요인을 만들어 봤는데 그게 문자열이 아니라 A, B, 이 자체를 하나의 심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기했죠. 남자, 여자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남자는 0, 여자는 1 이렇게 저장하는 게 더 데이터 저장 공간을 세이브하는 할 수 있겠죠. 그런 데이터를 문자열로 저장하는 것은 좀 뭐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문자열로 저장할 수밖에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그 몇 가지 종류나 뭐 이런 거 있죠. 혈액형의 종류죠. 또는 막 예를 들어 여기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도 컷, 칼라 이런 것들도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지수가.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심보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굿은 1이고 칼라, 페어는 2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화 해놓은 것을 우리는 이제 팩터라 그럽니다. 요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요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문자형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런 이 에러가 발생하는 형태 요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렬할 때는 데이터 테이블에 그렇죠?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코딩은 안 하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에 set order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정렬을 해주면 된다. 자,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프레임 프레임 가지고 이제 우리 그 함수 데이터를 칼럼을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는 것도 로 바인드, 알 바인드, 칼럼 바인드죠.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두 개의 데이터이다 그러면 아래쪽에 붙이는 방법이 있고 칼럼 형태로 자 데이터 테이블 두 개를 이제 칼럼 형태로 두 개를 붙이는 방법이 있고 아래쪽으로 붙이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로 바인드와 칼럼 바인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칼럼 바인드 하는 건 이제 우리 멀지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 이런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다. 데이터 프레임 1이 있고 그죠? 그럼 아이디는 1부터 이렇게 또 젠더부터 해서 이제 레코더가 이게 그 두 개가 반듯반듯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로 형태로 두 개를 붙여야 되겠죠. 로 형태 두 개 붙이면 이 두 데이터 프레임 1, 2를 붙인 결과가 이제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럼 데이터 프레임 3와 4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아이디가 이제 아이디 젠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이디는 1, 2, 3, 4로 되어 있고 age라는 데이터가 또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그죠? 이 같은 경우는 이 붙이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자, 데이터 프레임
그죠? DF3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DF3는 근데 DF4는 ID와 젠더고, 그다음에 여기는 DF4는 ID와 age로 되어 있습니다. 1, 2, 3, 4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ID 그러니까 두 개를 붙일 때는 ID를 기준으로 붙여야 되느냐, 아니면 그 없는 것은, 레코더가 없는 것은, 자,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3은 1, 2, 3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1, 2, 3에 대한 것은 지금 age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age라는 데이터 프레임 3에는 age라는 칼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age라는 1에 대한 age는 여기 데이터 프레임 4에 이제 있죠, 그죠? 10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개를 붙일 때 여기서 1 젠더는 m이고 age는 10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2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3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붙일 때 없는 것은 비우고 왼쪽 기준으로 붙일 거냐, 오른쪽 기준으로 해서 붙일 거냐 하는 게 이제 우리 이제 멀지 할 때 그 옵션이 되겠습니다. 멀지한다. 두 개를 합친다. 모양이 다른, 아까 데이터 프레임 1, 2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칼럼 이름 항목이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로 바인드해서 바로 붙이면 됩니다, 그죠? 이거는 별 문제 아닙니다. 근데 3, 4 같은 경우는 ID를 기준으로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모양이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붙일 때는 그럼 왼쪽 기준으로 붙일래? 아니면 두 개 다 있는 것만 해서 붙일래? 오른쪽 기준으로 붙일래?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옵션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멀지에서 by ID 이렇게 해서 붙이는 것이요, 우리 책에 설명되어 있는 inner join이라는 방법입니다. 두 개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데이터만 즉 ID가 현재 3는 1, 2, 3이고요. 4는 1, 2, 4, 5니까 1, 2는 두 개 ID가 1, 2 있는 것은 모두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두 다 두 테이블이 데이터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그냥 ID 기준으로 붙이자 이렇게 붙여버리면 1, 2만 데이터로 나타난다. 이게 이제 inner join이라는 형태입니다. 붙일 때도. 다음에 ID인데 저 full join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체 all을 이제 true로 주는 겁니다. 두 개 다 없는 것은 비워놓고요. 모두 다 그냥 왼쪽 오른쪽 테이블이 있는 걸 갖다가 항목도 그죠? age도 같이 붙여서 데이터 없는 것은 비워놓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죠? 그럼 all true 이렇게 해서 멀지해서 이 결과를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 1, 2 왼쪽에 있는 거고 3 왼쪽에 다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오른쪽에 이제 테이블 DF4에는 age가 없었죠. not available. 없는 것은 이제 비워 놓는다는 겁니다. not available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full join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full join. 두 개 모두 다 합치자. 그럼 all에 x만 true 줬다는 얘기는 x가 이제 여기 앞에 그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앞에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값만 모두 기준으로 해서 붙이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죠? 왼쪽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 3에는 1, 2, 3 ID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3에는 age는 없지만은 not available 붙여서 왼쪽에 있는 테이블을 모두 다 채워줘서 그게 이제 left join이고요. left join이고 다음에 이제 right join이라는 것은 이제 오른쪽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자. 이제 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는 1, 2, 4, 5가 있지 않습니까? 1, 2, 4, 5인데 1, 2는 있는데 젠더와 4, 5에는 왼쪽 데이터 프레임 3에는 없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not available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초 과정을 이렇게 뭐 한 주, 두 주 만에 R을 하기는 힘드니까 연습 문제도 제가 이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이한 결과를 여러분 이제 똑같이 제가 직접 해서 여러분 이제 영상에 있는 걸 타이핑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제 학생 3명에 대한 성적이 있습니다. 90, 85 뭐 이렇게 학생 3명이 성적에 그래서 이제 시험을요. 시험 점수가 이제 수학, 영어, 그다음에 국어. 자, 첫 번째 시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시험. 그러면 이 시험이 자, 첫 번째 시험이다. 그럼 이게 이제 시험이 3개가 각
학생은 또 3명이 있습니다. 학생이 3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이 이제 3번의 시험을 거쳐서 과목은 또 3개입니다. 그죠? 학생이 3명이고 과목이 3개고 시험이 3개다. 그래 되니까 3차원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벡터입니다. 벡터 2개가 이렇게 있다. 그럼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시험의 데이터.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 주고 첫 번째 데이터를 그죠. 그럼 스코어즈 하게 되면 첫 번째 일행에다가 3차원 콤마 되어 있다는 그런 스코어즈가 이제 3차원 배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차원 배열 형태로 만들자 이 말 첫 번째. 3차원 배열로 만들고 그리고 디멘전 네임을요. 스코어 이름을 이제 이그잼 1, 2, 3 첫 번째 3차원 배열에서 첫 번째 이름은 이그잼 1, 2, 3로 넣고 그 이그잼 1 안에 보면 또 뭐 어떻게 돼 있다. 수학, 영어, 국어라는 과목으로 들어가 있고 또 그 안에 데이터 보면 학생이 1번부터 3번에 대한 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세퍼레이터 1 줬다는 것은 스튜던트, 자, 페이스트라는 이 함수는 std underscore 1, std underscore 2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칼럼 형태로 만들어 주고요. 자, 좀 하면 좀 난해하죠. 그래서 일행에다 넣는다는 첫 번째 시험이다 말이에요. 첫 번째 시험은 스코어즈에서 일행에다가 저렇게 첫 번째 시험 그리고 학생 3명 학생에 대한 과목 이제 이게 첫 번째 과목이죠. 국어, 그죠? 수학, 그다음에 요거는 ENG, 자 요거는 KOR 성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험에 첫 번째 학생의 국어 수학 성적은 90점이 되는 거죠. 85점 책에 나와 있는 그런 형태의 연습 문제에 나오는 그런 형태의 이제 첫 번째 시험에 데이터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두 번째 시험에 이제 첫 번째 과목 데이터를 넣을 때는 또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 자 두 번째 과목이 뭡니까? ENG죠. ENG. 다음 수학 과목 또는 이름으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이름으로 넣어보자. 자 수학, 영어, 국어 성적 이렇게 해서 성적 3개에 대해서 이제 이그잼 3에 대해서 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디멘전 이렇게 보면 얘는 삼행 3열에 그리고 그 3차원 그죠? 3행 3열짜리가 3겹이 이렇게 있는 그런 형태다. 그죠? 그 문제에서 이제 그러면 각 학생 평균을 구하시오. 자, 이게 이제 1번 이제 풀이가 되겠고요. 자, 평균을 구하시오 하면 평균은 미인 구한다. 그럼 이제 국어 성적의 평균을 구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렇죠? 다음에 STD 학생 두 번째 학생의 영어 성적 평균을 구하자.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영어 성적 평균을 구하시오. 그럼 1.4 가장 잘하는 과목은 무엇이냐? 최대값을 구하자 이 말이야. 최대값을 구하자. 자, 최대값을 구할 때는 apply라는 함수도 이제 R에서 많이 쓰는데요. 우리 본문에서는 안 배웠습니다만은 스코어즈 함수 이름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min으로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apply 해서 함수 이름을 주고 인수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줍니다. apply. 자, 이 데이터에 대해서 그죠? 과목별 평균을 구하자. 그죠? 첫 번째 학생의 자, 과목별이 이제 이 디멘전 두 번째 디멘전이 과목이죠. 과목에 대한 평균을 구하자 하게 되면 apply 이렇게 해서 min 3차원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이제 구할 때 이렇게 apply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과목별 평균에서 가장 높은 과목의 인덱스를 구하자. 몇 번째 과목이 가장 높으냐 하면 apply 해가지고 아까 구했던 이거를 가져왔어요. 그럼 위치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위치.max, 위치.min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의 max인 것에 그것이 몇 번째냐, max이 몇 번째냐 하게 되니까 첫 번째다. 매스의 첫 번째 학생의 가장 높은 과목은 첫 번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시험 1에 대한 디멘전 네임 스코어. 자, 이 의미는 뭡니까? 국어, 영어, 수학이고 두 번째. 이거는 1, 2, 3고 디멘전 두 번째 디멘전에 대한 그런 과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죠? 이건 학생입니다. 학생이 아니고 학생이요. 학생. 그죠? 그래서 학생 1에 가장 잘하는 과목은 뭐냐? 디멘전 네임에 가져와서 위치, 아까 했던 위치 가장 잘하는 과목 가져왔어요. 그럼 이게
스쿼어즈의 두 번째 과목이니까 과목은 이 디멘전 두 번째 과목에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두 번째에서 그 첫 번째 데이터 행렬의 첫 번째 데이터가 뭐냐 이렇게 하게 되면 과목이 나오는 학생에 대한 학생 1이죠. 이게 학생 1이단 말이에요. 학생 1. 학생 1의 두 번째 디멘전 두 번째 과목에 그죠? 과목은 이렇게 표시되니까 이걸로 이 과목의 첫 번째 학생이에요. 첫 번째 학생. 그 데이터에서 가장 높은 것이 뭐냐 이렇게 구하게 되니까 이제 결과는 이렇게 되죠. 자, 좀 어렵죠? 자, 처음에 이렇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위치, 자, 민에서 또 마찬가지. 가장 못하는 과목은 무엇이냐? 그래서 과목별 평균에서 가장 낮은 과목의 인덱스로 구하면 된다 이제. 그죠? 그 과목적 평균에서 이제 아까는 위치의 민, 맥스 말고 미니멈 값을 구하자 이 말이에요. 플라이에서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게 그죠? 가장 못하는 과목은 아까 똑같은 위에 이제 이거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맥스 대신에 민 쓰면 되죠. 민 쓰면 됩니다. 민 쓰고 가장 실력이 불안정한 과목이 무엇이냐?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과목이 뭐냐 이제.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구한다. 위치에 이거 민 대신에 뭐 쓴다? SD 스탠다드 디바이에이션이라는 SD라는 함수를 apply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자, 어렵습니다. 그죠? 자, 1.5의 최대 및 스코어의 최대값을 구하자, 최소값을 구하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제 그 각각에 대한 성적을 이제 표현하자라고 돼 있는데 1.6 여섯 번째 시험 점수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표현하자. 그렇죠? 그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방법은 또 이렇게 리플리케이션 해서 복사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를 이치. 예? 이게 그 전체가 3, 3은 9에서 9번 반복된다. 그래서 1, 2, 3, 1, 2, 3, 1, 2, 3 이렇게 해서 이제 9개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그잼 넘은 리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하게 되면 이게 뭐야 벡터 형태로 나오겠죠, 그죠? 벡터. 그래서 1, 2, 3, 1, 2, 3 학생에 대한 게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이 총 9개씩 만들어지니까. 그럼 저 리플리케이션 했어요. 영어, 수학, 국어 형태를 3번 반복해라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험이 3번이 있으니까, 그죠? 이걸 각각 3번 반복해서 이걸 또 전체 바깥에서 리플리케이션 또 3번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목에 대한 게 나와. 그러면 과목이 수학 첫 번째 시험에 수학, 영어, 국어, 두 번째 시험에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이렇게 이제 3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참 스튜던트 놈도 말 리플리케이션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학생. 이거를 3번 반복해라. 그죠? 3, 3은 9. 학생이 성적이 이제 3명이고 그죠? 3명이고 과목이 3개 되니까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코어즈를 각각 이제 쭉 컬렉션 형태로 쭉 첫 번째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쭉 넣게 되니까 이게 첫 번째 학생의 수학 첫 번째 시험의 수학 데이터. 이거 두 번째 첫 번째 시험의 영어 데이터. 다음 첫 번째 시험의 세 번째 국어 데이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쭉 책에 나와 있는 형태의 데이터를 쭉 다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렇게 다 집어넣어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세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 벡터 형태로 다 만들어져 있는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 함수를 써서 이그잼 넘 서브젝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 데이터 프레임 함수에다가 인수로 넣어주면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자, 이제 안 만들어 자 이렇게 해서 만들고 데이터 프레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아까는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매트릭스로 만든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풀이한 것은 이런 매트릭스, 저 어레이죠, 어레이로 만들었는 이 문제를 풀이한 것이고요. 두 번째 거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데이터를 표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스코어의 젠더는 각각 남녀, 성별의 여학생, 남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집어넣어주자 하게 되면 칼럼 이름 없는 것은 바로 이렇게 칼럼 이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죠? 그 남, 여 이렇게 그러면 전체가 남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스튜던트 넘이 1인 학생은 여로 넣자 이렇게 이제 여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스코어점 데이터 프레임 보게 되면 이제 성별도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성별도 방금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학생인 학생 4의 첫 번째 시험 데이터를 추가하시오 돼 있어요. 그죠? 추가하자. 네 번째 학생 4의 시험을 에 대한 데이터를 더 추가하자. 그럼 스튜던트 4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어서 로우 바인드 형태로 이렇게 끼워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로우 바인드 해가지고 죠. 반듯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거잼 넣으면 그죠? 시험 각각의 시험은
컬렉션에서 이제 뭐 이렇게 그 넘버링 한 겁니다. 뭐 111, 뭐 스튜던 넘버는 4고요. 4고 그 첫 번째 시험의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111, 그죠? 그 점수 이렇게 첫 번째 시험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남해서 여학생이니까 이건 잘못됐네요. 여여여 해 넣어야 맞습니다. 자, 이제 남학생이다 이렇게 합시다. 남학생인 네 번째 학생에, 자, 남학생인 네 번째 학생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스튜던트 4 데이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ST4는요.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 스튜던트 4 데이터를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겠죠. 이것도 데이터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그럼 데이터 프레임 이 형태가 그대로 스코어 데이터 프레임 형태와 똑같기 때문에 R 바인드 해버립니다. 그죠? 행에다가 더 추가시켜 버리는 거죠. 그럼 스코어 데이터 프레임은 이제 여기 쭉 내려가서 네 번째 학생에 대한 정보가, 그죠? 여기 학생 네 번째 그죠? 스튜던트 넣으면 네 번째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에 대한 겁니다. 이거 지금 넣으면 1, 2, 3 이렇게 되는 첫 번째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데이터만 데이터 프레임으로 들어갔다. 자, 이제 우리 이제 이걸 이제 함수로 다 한다는 얘기죠. 지금 좀 어렵습니다, 그죠? 엑셀에서는 우리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걸 갖다가 우리 이제 R 스크립트나 랭귀지를 쓰게 되면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구상해서 메모리에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그 인수로서 다 표현해서 이렇게 다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빼내자 하고 딜리트 하면 되는데 딜리트가 안 됐죠. 수학 성적 점수가 80점 이하인 학생의 데이터를 제거하시오 돼 있어요, 그죠? 그럼 데이터 프레임에서 일단 그 80점 이상인 데이터를 가져와 보자 검색하는 겁니다. 스코어에서 스코어 서브젝트가 수학이고, 그죠? 스코어가 80점 이상인 모든 행과 열을 모두 가져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 앞에 우리 자동 필터의 기능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죠. 아니면 고급 필터도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했다. 그럼 이렇게 검색된 게 이겁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뽑아내자, 그죠? 삭제하자, 빼내자, 그런 거 스코어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다시 이제 값을 넣어주는데, 그죠? 이 데이터가 느낌표 하는 거는 이 데이터 이외의 데이터만 넣자 이래 된 거죠. 그죠? 그럼 스코어 데이터에 아까 여기 이거는 80점 이상인 것이고 이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는 전체 관로해 가지고 느낌표 아까 저죠 스코어 데이터. 그럼 이 학생들을 제거하시오 되니까 여기서 이 나머지죠. 이 조건에 반대되는 레코드들만 구해서 그걸 갖다가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넣어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기능은 이렇게 해주면 이제 실제 데이터 프레임 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이제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각 과목의 평균을 구하시오. 자, 이건 쉽습니다. min 해도 되고 apply 함수를 써도 됩니다. 자, 여러분 apply도 해보고 min으로도 한번 해봅니다. 각 과목의 성질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연습 문제 두 번째는 답이 다 이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제 처음 나오는 함수 sapply라는 함수 또는 fix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그죠? 그 데이터 프레임을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나타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자, 이건 1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R의 기능을. 자, 그래서 클래스 아이리스라는 함수도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R을 설치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연습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아이리스라는 데이터 즉 꽃, 아이리스 꽃에 대한 그런 이죠. 꽃에도 보면 이제 그죠? 그 길이, 크기 뭐 등등 그 종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종류에 대한 각각의 클래스는 숫자고 팩터다. 종류는 꽃의 아이리스 꽃의 성질 종류는 요인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아이리스 구조를 스트링 형태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str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꽃잎에 예를 들어서 뭐 랭스는 뭐 얼마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죠. 위드스 다음에 또 어떤 속성 랭스, 위드스 다음 종류 종류는 뭐 세토사 뭐 등등 이런 종류가 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서머리 해서 보면 전체 데이터에 대한 서머리를 보는 기능이고요. 그죠? 민 다음에 일단 기본 통계 데이터 있죠. 메디안 뭐 이런 거 값들을 다 구해주는 거다. 맥스, 민 이런 가장 기본 되는 것들을. 그래서 앞에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데이터 있고 뭐 세토사 뭐 이런 종류별로 쭉 해서 전체 이게 개수가
위에 나와 있죠. 개수 보게 되면 150개의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종류별로 레코더가 150개 있다는 겁니다. 칼럼 수는 5개가 있고 그죠. 그죠? 그래서 로우 네임 하게 되면 아까 나왔던 그 뭐 위드스 랭스에 대한 뭐 그런 값들이 쭉 나와 있는 거죠. 그다음 칼 네임, 로우 네임은 그래서 150개 있다는 거죠. 행 이름이 150개 행이다. 그죠? 아이리스의 로우의 개수는 몇 개냐? 150개다. 칼럼의 개수는 몇 개냐? 5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의 정보를 가져오는 함수들이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함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R 프로그램은 경험을 가지고 다양한 이런 함수들을 공부하는 것이 되겠죠. 자,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해본다는 의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8.2를 마치고 다음 이제 9장 시각화도 그냥 한번 해본다는 의미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시각화를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